강백신 증인 나오세요.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당시 대검중앙수사부 중수이과장을 했던 윤석열 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에게 부정 대출을 해주고 그 수수료로 10억 3천을 받았다는 조우영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2015년에 조우영은 수원지검에서 10억 3천 리베이트를 받은 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쟁점이 됐습니다.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모르고 조우영이가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몰라서 당시 수사를 안 한 것이냐, 아니면은 알면서도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수사를 안 한 것이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녹취 파일이 있었고, 이강길과 경향신문 기자의 녹취 파일이 있었고, 조우영의 친척과 사촌 형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이 인터뷰들은 윤석열 과장이 알면서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을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증인은 수사를 하면서 일어난 것은 모두 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시 수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조우영이가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과 맺은 법률 자문 계약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PPT에. 수사 개시된 법률 자문 계약을 맺는데 처음에는 수수료를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형식만 자문 계약이지 실질은 변론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우영이가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증인이 작성한 명예훼손 사건의 3차 피신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우영이가 2011년에 대검 중수를 갔다. 몇 번? 5번을 갔는데 4번은 박아무개의 알선 수재의 돈 신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5번째 갔더니 검사가 커피 타주고 면담하고 집에 가서 왔다라고 조서에 기재됐어요. 증인팀이 작성한 조서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수 변호사 밑에 허모 변호사가 입건되지 않았으니까 성공보수 1억 다오 해서 다시 계약을 1억 5천으로 맺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합해 보면은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당시 조우영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봐줬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 해석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이강길이가 법정에서 최근에 3월 달에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보면은 재판장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기세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에게 리베이트 준 사실을 답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중수부 수사관이 이강길에게 조우영 말은 빼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그 조우영을 빼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강길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노 땡땡 회장도 자기의 이야기를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에게 리베이트 준 사실을 알고 내한테 문의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조우영이가 이강길로부터 리베이트 10억 3천만 원을 바꿔서도 사건을 무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사건을 봐줬다고 보도한 기사는 전부 허위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허위 보도의 정점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10명의 검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맞죠? 수사 맞죠? 예. 그래 구체적인 또 질문할게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래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았어요. 기회 줄게요. 그런데 이거 윤석열이가 대통령 수사를 봐준 게 명백해요. 이건 증거가 없어.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요. 법정에서 결판 날 겁니다. 또 하나, 증인 한 검사를 한 15년 했습니까?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었죠.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도, 고발도, 진정도, 투소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데 이렇게 명예훼손 사건을 검사가 직접 나서서 수사한 적이 증인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이 수사한 적이 있어? 있고 말고? 저는 수사 오래 했습니다.
나 검사 생활에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고발, 진정, 투서 처벌에다 의사 표시하는데 스스로 나서서 나 수사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수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검찰 조직이 흥신소로 전락했어. 윤석열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했다고 아까도 자꾸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야 드릴게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러니까 정치검찰의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한 번 이런 수사하지도 않는데 했어요. 이것은 증인이 대통령의 심기를 옹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겠지. 검사로서 출세를 싫어한 검사가 어디가 있었지만은 다 정도 문제입니다. 저는 자리나 잠깐만요. 를 보고 그래서 한 적이 전혀 증인은 없습니다. 증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국민으로서 심기 주어진 경호를 일만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검찰 조직을 그 점은 상납한 분명히 겁니다. 말씀드릴 수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이런 짓을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혀 없었다는 점 분명히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직접적으로 정적을 주기 위한 수사였지만은 이 사건은 집권 여당의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서 언론을 죽이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금 정적을 주기 위한 수사였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이러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이게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정법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은 이것을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했어요. 아주 궤변이죠. 이러한 윤석열의 사건을 봐줬다는 언론 보도는 3개의 트랙이 이루어집니다. 김만배 실황님의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그다음 법당경을 했던 JTBC 경향신문 있어요. 뉴스타파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더 나와서 경향신문과 JTBC는 완전 아무리 100번 1000번 영어도 관련성이 있어요.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검찰제보 위반이고 증인은 법적 의무만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가보세요.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등과 관련된 심사에서 이미 1차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현재 1심에서 그와 관련된 법원의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실제로 관련성을 내면 검찰청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을 빗대서 권세에 업은 거예요. 법법 악원 반성하세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인은 변호사 역단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